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5월 8일 오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어버이날인데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내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절대적인 사랑인데요. 가깝다는 이유로 혹은 마음 표현하기 쑥스럽다는 이유로 그 부모님의 은혜에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들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또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저는 일본 여행도 갔다 오고요. 와, 좋았겠네요. 좋더라고요. 일본 벚꽃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일본 벚꽃을 한번 네. 보고 오면은 네. 한국의 벚꽃과 좀 비교가 많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둘레길, 후지산 둘레길을 좀 걷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어버이날입니다. 예쁘게 이렇게 네. 카네이션도 준비해 주셨는데 네, 혹시 나중에 저희 네. 엄마 드릴 거예요. 예, 그대로. 네, 그대로 이제. 전 어제 이제 미리 어버이날 가족 행사를 했는데 또 네. 오늘 있으시다고요. 네. 혹시 자녀로부터 받으셨나요? 카네이션?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아. 저희 딸들 지금 한 명은 기숙사에 있고요. 네. 한 명은 아직 학교에서 안 왔는데 한번 저녁 때 기대해봐요. 우리 혹시 보고 계시다면 네, 꼭 카네이션 준비하시면 카네이션. 좋겠습니다. 카네이션 이거 이런 거 네, 이런 이벤트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조금 특히 우리 모녀 관계에 네. 있어서 네. 더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어버이날 특집으로 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폐경기와 갱년기, 우리 어머니들 우리 폐경기, 갱년기 겪으시면서 좀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좀 가까이서 지켜보는 딸이 네. 우리가 딸로서 어떻게 챙겨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딸도 갱년기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딸이랑 엄마랑 같이 한번 이 프로 좀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에 네. 대해서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로즈앤 의원과 좀 거의 3년 정도 이렇게 네. 방송을 진행하면서 작년 이맘때쯤에도 갱년기를 네. 주제로 뭐 갱년기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갱년기 엄마나 아내에게 주면 좋은 선물 리스트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관리를 해나가면 좋은지 이런 꿀팁들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질문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창을 보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우리 뜻깊다님, 동백나무님, 바닷무님, 화사하네요 해주셨는데 오늘 마치 봄과 여름의 그 사이 봄과 여름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고요. 지금 제주는 여러분 좀 보시다시피 좀 흐린 날씨여서 네. 좀 갑자기 또 가을 느낌이 네. 살짝 나는 네. 그런 날씨. 이제 입이 그치면 엄청 더워질 거예요. 맞아요. 네. 이제 정말 뛰어들고 싶은 그런 바다에, 날씨가 네. 오지 않을까, 바다에 퐁당하는 날씨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요, 이제 50, 60 세대의 여성들이 좀 갱년기를 피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이 가장 많이 찾는 그 신체 증상과 검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보통 빠르면 40대 중후반부터 갱년기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네. 생리는 하더라도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찾아올 수 있고요. 또 감정의 기복들이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뭐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셨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을 좀 겪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에도 감정, 그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갱년기에도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보통
40 후반에서 50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폐경 평균 나이가 50세인데요. 한 49, 48부터 증상들이 시작되다가 50이 되면 이제 완경을 합니다. 완경 후에도 한 1, 2년 정도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있는데 초기 갱년기는 이제 얼굴 붉어지고 식은땀 나고 감정 기복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매우 심하다가 나중에 이제 폐경하고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관절이 아프고 또 근육의 감소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이 좀 피곤함을 빨리 느끼고 또 성교통 같이 이제 지리 위축성 질병 같은 게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지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기도 하지만 결국 노화의 증상이죠. 근육이 감소되고 그냥 골 감소가 일어나면서 이제 걷거나 운동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또 넘어지면 뼈에 금 같은 것도 잘 가고 네. 그러면서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병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봤을 때 이제 한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았을 때 막 덥다,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시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아니, 안 더운데 왜 저러시지? 되게 공감을 못 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뒤늦게 알고 나니까 네. 사춘기 못지않은 게 네. 오춘기구나. 네. 이게 가족들을 잘 알고 있다가 네. 이렇게 또 마음을 보듬어 드리고 또 많은 대처도 해드리고 좀 이렇게 선물도 많이 필요하고 했던 거구나라고 좀 뒤늦게야 미안한 마음이 네. 밀려오곤 하는데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량이 줄고 막 관절이 아프고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갱년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좀 검진 방법들은 어떤 것들 오진에서 받을 수 있나요? 우선은 갱년기가 되면은 생리 패턴이 이제 좀 완경 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내가 만약에 30일 기준으로 또박또박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했다고 하면은 생리를 이제 50일 만에 하거나 또는 60일, 70일 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히려 한 달에 2번 생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생리를 보통은 한 1, 2일은 양이 작다, 3, 4일 양 많다가 4, 5일쯤 되면 양이 다시 줄면서 네. 일주일 안에 생리가 깨끗하게 끝났다면 이쯤에 폐경 이때에는 생리가 이렇게 팬티 라이너로 찔찔찔찔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질출혈이 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제 생리가 끝났나 싶어서 한 2주 팬티가 좀 깨끗하다가 다시 2주 정도 지나면 또 팬티 라이너에 묻을 정도로 질출혈이 좀 있다가 며칠 있다가 그리고 나서 또 2주 지나면 이제 조금 깨끗한 것 같은데 하면 또 생리가 시작하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출혈하고 꼭 구분을 해야 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출혈을 일으키는 자궁 안쪽에 있는 용종이라든지 자궁내막 증식증이라든지 아니면 자궁내막 암이라든지 자궁 경부에 좋지 않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같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리가 아닌데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질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스크린 검사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1년에 한 번씩 자궁 경부암 검사랑 난소암 검사를 포함한 질 초음파를 한 번씩 해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그럼 질 초음파를 했을 때 이제 완경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걸까요?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초음파를 봐서도 난포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분이 이제 폐경 완경이 다 왔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는 알 수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SH라고 하는 호르몬이 황체 자극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보통 이렇게 정상적인 수치는 한 4에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리 주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40 이상이 되면 저희가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20 이상만 좀 넘어도 생리를 하더라도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체크 같이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얼굴이 막 붉어지거나 더워지거나 감정 기복 있는 것들이 꼭 여성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갑상선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호르몬의 이상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 때 같이 혈액 검사를 종합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폐경기에 대한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 외의 질환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좀 명확하게 검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 것 1년에 같다. 한 번씩 그 여성 쪽으로는 네. 자궁 경부암 검사, 그다음 질 초음파, 그리고 기본적인 여성 호르몬 검사 같은 혈액 검사 정도는 스크린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역시나 갱년기 하면은 또 영양제 부분의 네. 질문은 항상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척척 박사님께서 가장 먼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선생님, 갱년기 영양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먹는 게 좋을까요? 그나마 잘 알려져 있는 것이 공진당인 것 같은데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갱년기, 이제 갱년기는 네. 우선은 그 증상이 심하면 전문의랑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면서 호르몬 요법을 진행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보조적으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우선 콩에서 얻어지는 이소플라빈 성분으로 만든 그런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인데 이게 이제 항산화, 항염증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골밀도 감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비타민 D, 또 그래서 이때 이제 칼슘과 비타민 D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승마 추출물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또 가장 유명한 게 아마 회라민큐가 뭐 대표적인 네. 성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감마 레놀레산이 그 뭐 염증이나 통증 같은 것도 줄여주고, 생리전 증후군 이런 것도 증상에 도움이 되는데, 그 에스더 포뮬러 제품 중에서 네. 닥터 에스더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 감마 우먼 제품이라는 우먼케어? 이먼 네. 케어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도 이 오메가 3랑 비타민 D랑 칼슘은 꼭 지금부터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불면증이 있거나 근육이 좀 많이 통증이 있다 하면은 마그네슘 같은 것들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로즈앤 의원의 블로그를 보다 보면은 이 여성 건강에 관련된 좋은 칼럼들이 많은데요. 또 네. 오늘 주제가 포함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갱년기 영양제에 대한 부분들도 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요 채팅창에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하단에 영양제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척척 박사님 또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님 오늘도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수연님 안녕하세요. 두 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화사하시네요. 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꽃다발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입니다. 폐경 전조 증상이 의심이 되는데요. 이렇게 빨리 이 폐경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네, 우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0대 초반에도 빠르면 폐경 진단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보통 제가 80년생인데 보통 하루에 한두 분 정도는 저랑 동갑내기, 나 저보다 한두 살 많으신 분들을 폐경을 진단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40대 초중반에도 폐경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어떤 증상이 있냐면 얼굴이 좀 많이 화끈거린다든지, 네, 붉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더워요. 가만히 있는데 땀이 주룩주룩 난다든지, 아니면 괜히 신경질이 나고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내가 커피를 하루에 3잔씩 먹어도 머리만 대면 잤는데 요즘은 커피를 한 잔만 먹어도 잠이 안 온다든지, 네. 안 먹었는데도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불면증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관절통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근력 감소나 아니면 피곤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수치가 떨어지면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수치가 같이 좀 변화가 됩니다. 네. 세로토닌은 우리가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수치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호르몬 치료가 들어가면 아, 진작에 먹을 걸 그랬어요. 기운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초반에도 폐경기, 40대 초반에도 폐경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가지고 한번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그거랑 비슷한 증상이 갑상선 이상이 오히려 더 많기는 합니다. 사실 젊은 여성분들이. 그래서 갑상선이 괜찮은지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세요. 네, 꽃다발님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쌤쌤님께서는 폐경 검사는 보통 한 몇 살 정도 때 하나요? 폐경 검사 보통 이제 40대 후반에 하는데요. 생리가 규칙적이던 사람이 생리가 한 2달에서 3달 이상 빠지면 그때 이제 폐경 검사를 한번 해봅니다. 보통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40대 네. 후반에서 50대 초반. 네, 이유준님은 오늘의 질문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성경험, 삽입 경험은 없고요. 생리 7일을 하고 냉도 많았는데 이 자유행위를 하고 나서 할 때마다 냉이 감소하더니 생리량까지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생리가 하루만 하고 이 생식기 건조증까지 있는데요. 엄청 건조해요. 확실한 거는 자위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산부인과에 가서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 증상 정도만 말해도 될까요? 네, 증상 정도는 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위행위를 하고 나서 그 마찰 때문에 네. 젊은 여성분인데도 밑이 건조합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밑이 시리거나 아픈 느낌을 본인들은 좀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는 실제로 건조하다기보다는 그런 마찰 때문에 그런 건조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자위를 했다고 해서 생리양이 줄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까마귀 나는데 배 떨어진 것처럼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상황이라던가 네. 아니면 갑자기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되면 생리양이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보통 일주일 정도 하는 생리도 하루만 끝이 나고 생리양 자체도 보통 한 중형 정도 썼다면 소형이나 팬티라이너 정도로 끝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보면 내 몸이 정상인지 아니면 내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호르몬이 부족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박우수님은 제가 작년에 폐경을 했는데 얼마 전에 폐경 후 생리를 하더라고요. 출혈이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혹시 몸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따로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이 갱년기 관리 때문에 파이토젠 퀸 플러스라고 이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 갱년기 영양제가 문제가 된 걸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갱년기 때 생리가 어떤 원리로 나오냐면 우리가 생리를 하는 자궁을 참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외요? 예, 먹는 과일 참외, 참외? 과일 참외. 그럼 과일 참외를 이렇게 이제 반으로 이렇게 잘라 보면은 네. 그 참외 안에 씨앗이 맞아요. 있잖아요. 들어있죠. 그쵸. 이게 제일 좋아하는 단맛이 나는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자궁 내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궁 내막에 있는 씨앗이 뽁뽁이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이 뽁뽁이 같은 것들이 확 터지면서 네. 피랑 같이 그 참외 씨앗 안에 내용물, 그런 자궁 내막이 같이 피랑 같이 확 섞여가지고 나오는 게 생리예요. 한 달에 한 번. 네. 그런데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궁의 내막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외를 잘랐는데 안에 참외 씨앗이 없는 거죠. 없는 거네요. 나올 게 없으니까 폐경이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덜 완전 폐경이 아니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여성 호르몬제나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을 먹었을 때 이 참외 씨앗이 조금 다시 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터지면서
조금씩 소량의 출혈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해서 저희가 뭐 이제 달마지유라든지 네. 칡즙이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에스트로겐이 좀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은 이런 증상을 좀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많기는 한데 그래도 50세 여성의 질출혈은 반드시 자궁 내막 암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검진. 네, 그래서 초음파로 자궁 내막 두께를 확인해보고 자궁 내막 두께가 폐경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껍게 체크가 된다. 원래 말라 있는 게 정상인데 두껍게 체크가 된다. 그러면은 한 번쯤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불안한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의 질병을 일으킬 수 한 있으니 90% 이상은 네. 99% 이상은 보통 영양제 때문이죠. 영양제 네. 먹고. 네.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조언해 주신 것처럼 또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토요님은 선생님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생리 아닌 기간에도 받아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미레나 넣고 임플란트 넣고 하는 게 생리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만약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혹시나 임신을 했을까봐. 그러면 제일 정확한 건 생리하고 한 5일 안에 네. 왔을 때가 가장 정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할 때도 생리 시작하고 오세요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래서 난 절대 이제 관계도 안 했고 가능성이 임신 가능성이 빵이야. 없다. 음. 그러면 임태기를 해서 보통 이제 꼼꼼하신 선생님들은 그래도 임태기해서 음성인 거 확인하고 임플란트 넣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넣어도 되긴 합니다. 네. 그대와 함께는 편안한 라이브 감사합니다. 라고 네. 남겨주셨고요. 세월님은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혹시 또 영양제 부분이 나왔습니다. 슬슬 챙겨 먹고 싶은데 참고해 보고 싶어요. 저희가 위에 이제 세월님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로즈앤 의왕 칼럼 부분에 영양제 부분을 소개해 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선생님은 좀 어떤 거 챙겨 드시는지가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저는 1층 약사님이 추천해 주신 항산화 비타민을 먹고요. 항산화 비타민.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3 네.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가 들어있고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통 출근하면 냉장고에 비타민이 있거든요. 비타민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어떤 건 하루에 2알, 어떤 건 하루에 1알 이래요. 그래서 다 꺼내면 한 5, 6알 되거든요. 그럼 이걸 다 꺼내서 이렇게 요만 동그란 어떤 동그란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놔요. 담아놓고 이제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먹습니다. 하나씩 약간 네. 아몬드 챙겨 드시듯이. 네. 아니 TV를 보니까 그 배우자 가수이신 엄정화 씨는 진짜 영양제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거의 10몇 개를 챙겨 드시는 거 보면서 저 정도면 배부르겠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노화 이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항산화제를 그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원래 이제 그게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이제 노화를 일으키니까 그 활성산소를 없애줘서 항산화를 먹는 게 좋다라고는 하는데 좋은 활성산소도 있다. 그래서 그 좋은 활성산소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생기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항산화제를 너무 챙겨 먹거나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10몇 개씩 그런 것보다는 운동하고 그다음 먹는 거, 그 정제당, 설탕이라든지 초콜릿, 케이크 이런 단맛이 나는 정제당으로 된 것들, 밀가루, 빵 같은 걸 아예 먹지 말고 대신에 이제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비정제당, 뭐 현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훨씬 노화를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칼럼 내용을 제가 앞서 봤는데 되게 네. 많이 찔렸거든요. 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케이크를 참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됐는데 네. 그 첫 번째 헤드라인이 되게 와닿았던 게요. 네. 너무 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게 네. 또 의사들이 뽑는 노화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장 네.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라는 그 그렇죠. 한 줄이 네. 되게 마음에 콕 와닿았거든요. 네.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수많은 방법들과 약과 영양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상의 모든 의사가 다 동의하는 네.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그 무병장수의 방법은 아직까진 하나예요. 운동입니다. 운동. 근데 또 이게 운동을 보니까요. 네. 그냥 간단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좀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많이 뚱뚱하시다. 네, 정말로 고혈압도 있고 몸무게도 굉장히 딱 봐도 뚱뚱하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그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칼로리도 이렇게 많이 제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젊은 여성분들이 약간 조금 착각하시는 게 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좀 좋지. 또 이렇게 날씬하신 40, 50대 여성분들도 본인들이 20, 30대 했던 습관 그대로 이렇게 좀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소식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 그냥 먹는 거 조절해서 잘 드셨고, 단 거 안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 원래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등산이라든지 뛰는 거 잘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운동의 방법이라든지 시기 조절을 살짝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딱 전데요. 저도 굉장히 소식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 운동을 좋아하고, 특히 유산소 운동인 걷거나 뛰거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로 계속 가면은 나중에 70 정도 됐을 때 근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육의 감소가 급격히 오기 때문에 이제는 제 나이 때 한 40대 초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 네. 그래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힘들 정도로 그 무거운 거를 드는, 그러니까는 PT를 받던지 이런 근력 운동을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좀 늘려야 됩니다. 원래 먹는 것보다 단백질 섭취를 보통 계란 두 알을 매일 먹는 정도 양처럼. 네. 근데 꼭 계란 두 알이 아니더라도 뭐 어쩔 땐 닭가슴살, 어떨 땐 돼지고기, 소고기로 해서 네.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용량을 늘려야 되고요. 탄수화물도 너무 안 먹어버리면은 그 단백질 근육을 빼서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안 붙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는 비정제의 탄수화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먹어야지 몸이 단단하고 근육이 어느 정도 붙어서 네. 70세에도 운동을 할 수 있고 80세에도 그 휠체어 타지 않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네. 네. 요즘은 그래서 근테크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테크, 정말 근테크 맞아요. 네. 정말 맞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골감소증이 저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한 50 정도 넘어가면 보통 우리나라 여성들이 특히 골감소증이 많습니다. 비타민 D도 적고요. 이렇게 네. 좀 밖에서 햇빛 보는 것도 적고, 운동량도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감소증이 보통 한 50대에 만약에 생겨서 이렇게 진행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한 60 정도 됐을 때 네. 잠깐 선풍기 같은 거 탁 옮기다가, 아니면 잠깐 높은 의자에서 잠깐 이렇게 뛰어내렸다가 뼈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특히 제일 안 좋은 건 고관절 이렇게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쭉 미끄러져 가지고 네네네. 고관절이 금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걷지를 못하시고 뼈가 안 붙어요. 그럼 뼈가 안 붙으면 그때부터는 침상 생활을 하게 되고 급격히 라이프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죠. 네, 계속 침상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근테크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1kg의 근육이 1,500만 원의 역할을 한대요. 전 네. 처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더 1,000만 원, 올랐네요. 저도 요즘 물가가 약간 시세가 상승해가지고 1,500만 원이다. 네. 맞아요. 진짜 네. 저도 요즘 아까 헬스를 하고 왔는데 네. 되게 존경스러운 그런 어른분들이 되게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시는 네. 거 보면서 네. 근테크 네, 중이시구나. 네, 맞아요. 네, 우리 모두 함께 근테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신유진님께서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루푸스 환자라서 담당 교수님께서 호르몬 치료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여성 호르몬 치료 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할까요? 어떤 게 불편한지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런데 우선은 담당 교수님이 호르몬 치료는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에스트로겐이든 프로게스테론이 섞여 있는 호르몬 치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내가 이제 얼굴 붉어지거나 식은땀 나는 게 너무 힘들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클리마토플란정이라고 해서 승마나 그 달맞이유 이런 것들로 추출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유방암 환자도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네. 유방암 환자 중에서 에스트로겐을 먹으면 안 되는 유방암 환자들,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어쨌든 굉장히 얼굴이 붉어지고 식은땀 나고 하는 게 힘든 경우는 네. 그런 클리마토플란정 같은 것들을 좀 먹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젊으신데 좀 빨리 폐경이 오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질건조증 같은 걸로 부부관계 때문에 또 고민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는 뭐 질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질에다가 히알루닉 애시드나 이런 거를 삽입함으로써 좀 증상 치료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놀러가자님 여기 카페인가요? 뒷배경이 싱그럽습니다 하셨는데요. 이곳은 박영 원장님 댁입니다. 아, 되게 원래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된다는데 왠지 네. 전 여기만 오면 뭔가 독서를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저희 딸들은 네. 이렇게 좋은 집을 놔두고 다 카페 가서 공부해요. 근데 원래 국룰인가 봐요. 네. 원래 본인 집에서는 안 공부가 되는 안 된다고.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이렇게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데가 없대요. 아, 저희 네. 집만이 아니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연의 살자님은 원장님, 저는 딱 그날만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약국이나 이 처방약 중에 이 생리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통증이 심한 이유가 생리 때 나오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이에요. 그게 자궁을 이렇게 수축시키면서 통증이 있는데 걔가 네. 혈관도 수축시키고 하다 보니까 두통도 오고 그다음 배도 아프고 이렇게 됩니다. 이 프로스타그란딘을 억제하는 약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두통, 치통, 생리통에 쓰는 약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약국에서 생리통약 주세요 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 프로스타그란딘 통증 조절로도 하루에 2알씩 3번 이상 먹었는데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정도의 강한 통증이라면 기저에 아마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병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한 10% 정도가 가지고 있는 매우 흔한 질병인데 초음파를 봐도 특별한 게 없는데 생리통이 매우 심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자궁내막증이 아마 있나 보다라고 의심하에 비잔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구용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먹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이유준님은 선생님 살이 찌면 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는데 제가 산부인과 피검사 때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더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살을 뺀다면 이 여성 호르몬 다시 많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감소된 거는 복구가 어려운가요? 이게 순서가 살이 쪄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건 아니고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호르몬의 어떤 부분이 막혀서 남성 호르몬을 재료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그 과정이 잘 안 넘어가지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대사증후군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뚱뚱하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 우린 보통 이걸 이제 그러면서 생리도 불규칙하고 얼굴에 여드름도 나고 털도 많은 이런 증상들이 보통 복합적으로 오는데요. 이런 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똑같이 먹어도 살찌는 체질입니다. 너무 슬픈 체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살을 빼면 이
그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자기 몸무게의 한 10% 정도만 빼더라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좋아지고 네. 또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우리가 가장 흔히 먹는 게 경구피임약이에요. 경구피임약은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은 간에서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는 애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줄여주고 그다음 프로게스테론은 그 LH라는 호르몬 수치를 이렇게 피드백으로 잡아줘가지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이제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약도 좀 먹어보면서 그 살도 빼면서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선순환을 시켜주면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과체중이 좀 고민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 네. 정도는 살이 빼는 게 또 그렇죠. 악순환을 끊을 수 네. 있는 고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두근두근 이노시톨이라는 걸 네. 좀 드셔보시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폐경이 되면 원래 좀 무기력해지나요? 폐경 이후에 모든 게 귀찮고 또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때 그 세로토닌 제제를 좀 같이 드시는 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저희 옛날에 찾아오셨던 분 중에 그 철인 3종 경기 하셨던 분 계셨어요. 네, 여성분이요? 네, 엄청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진 분이셨는데 그분이 폐경하고 나서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네. 참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무기력해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신력이라든지 체력과 상관없이 네. 호르몬의 변화는 철인 3종 관계를 하는 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질 수 있군요. 네, 근데 대부분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명상을 해본다든지 운동을 해본다든지 친구를 만나봐, 뭐 이런 뭐 맛있는 걸 먹어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이 세로토닌 수치가 많이 낮아지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 이게 우리가 술 많이 마시고 나서 안 취하지 해도 계속 취하는 것처럼 네.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되게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많은 악순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셔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셔도 되고요. 네. 산부인과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세로토닌이 섞여 있는 약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해보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너무 무기력해요. 늘 누워만 있었어요. 하시던 분들이 여성 호르몬제 드시고 진작 먹을 걸 그랬어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데 되게 좀 이렇게 보람을 느껴서 한 번은 어떤 분이 또 되게 무기력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께도 이렇게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싱글 여성분이셨어요. 50대 초반에.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러시는데 네네.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오래 살아야 된다 또는 건강해야 된다는 어떤 게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꺼낼 때도 상대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마음의 변화가 좀 커지네요. 네, 맞아요. 네, 우리 두근두근님, 그래도 저희가 오늘 또 이런 고민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로즈앤에서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한 번 더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보니까 네. 이 갱년기를 위한 생활계획표도 짜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네, 네. 예를 들어서 이 네. 규칙적인 생활에서 9시부터 11시는 집 밖에 나가 장보기, 네. 친구 만나기, 맞아요, 운동가, 맞아요. 뭐 은행을 가보던지, 그리고 5시 전에 조금 업무를 끝낸 다음에 또 뭐 요가도 해보고,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도 읽고, 읽기, 쓰기, 뭐 이렇게 좀 스케줄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짜주시는 걸 보면서 역시 로즈의 디테일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한번 더 맞아요. 공유해 그래서 특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네.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어쨌든 밖을 나가잖아요. 그죠. 루틴하게. 네, 루틴하게. 그래서 오히려 갱년기가 심해도 그 힘든 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애도 다 키웠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계속 자거나 몸이 네.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니까 계속 누워있게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침에 무조건 나가라. 눈 뜨고 하면은 설거지라든지 집안 청소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놔두고. 무조건 아침에 나가세요. 그때 은행 일을 보든 시장을 보든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든 아침에는 무조건 나가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내가 내 그 환기를 한번 시키고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나가시고 또 9시부터 한 11시까지는 아침 일을 하고 그다음 점심 먹고 한 11시부터 한두 시까지는 산책 같은 걸 좀 운동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절대 낮잠 주무시지 마시고 너무 그때 졸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낮잠 주무시지 마시고 5시 전에는 모든 걸 끝내고 그다음 5시부터는 사실 이제 마음이 너무 복작복작하고 힘들고 하시면은 TV도 보지 마시고 그 핸드폰도 하지 마시고 딱 좋은 음악 듣고 책 읽고 이렇게 명상하고 아니면은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머리 아픈 거나 슬픈 거 막장 충격적인 드라마 말고 그 눈물 나는 거 말고 신나고 재밌는 거 네. 이런 걸로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잠 일찍 주무시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커피 아무리 좋아해도 커피 드시지 마시고 만약에 불면증이 있으시면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모녀가 함께하는 폐경 관리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딸로서 또 우리 엄마에게 권유하면 참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또 책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네. 독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좀 이 시기에 엄마에게 선물하면 좋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를 위한 추천책 있을까요? 그 나이 들지만 늙지 않기를 권합니다라는 책인데요. 그분이 지금 현재 92세 할머니세요. 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영화 배우셨다가 50세에 의대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60세쯤에 졸업을 하시고 네. 그리고는 지금 30년 동안 의사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와, 너무 멋지다. 92년생이신데요. 92세. 신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굉장히 도전이 되죠. 나는 그럼 너무 어린데? 난 지금부터 뭐든 다 할 수 다시 있겠는데? 태어난 느낌이세요? 다시 태어났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노화는 빠르게 가고 느리게 가는 걸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자기가 썼던 방법, 자기가 의사로서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적어놨습니다. 그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조금 인용해서 이번에 블로그에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링크 한 번 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 항상 그대를님은 요즘 제로 콜라 이거 많이 먹으면 안 좋을까요? 그래도 일반 콜라보다는 좀 괜찮을까요? 저희 딸도 맨날 제로 콜라 먹으면서 저한테 이러거든요. 근데 주스, 그 다음에 단 음료들은 전부 다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물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특히 이제 단 음료가 그 인슐린 피크를 굉장히 잘 일으켜요. 인슐린이 갑작스럽게 확 올라가는 걸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슐린이 피크가 생기면 이제 우리 당이 원래는 근육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지방으로 잘 가는 거예요. 같이 먹어도. 그래서 살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되게 슬프죠. 원래는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거나 운동할 만큼 빠져야 되는데 이제 살찌는 체질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인슐린 피크를 계속 만드는 음식들을 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아프지 말자님은 선생님 출산 후에 이 골반이 좀 틀어진 것 같은데요. 이 필라테스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도수 치료나 이런 치료를 좀 해봐야 될까요? 그 출산 후에 이제 과도하게 골반을 벌리면서 이런 통증 같은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우선 정형외과를 가셔서 무리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대부분 무리가 없어요. 그러고 나면은 근력을 좀 강화하고 스트레칭을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저도 그렇고 이 출산 후에 필라테스 하면 네. 도움 많이 된다라고들 네. 하더라고요.
네, 주세영 라켓 제발 구해 주세요 님께서는 여기 어디예요? 지금 제주도에 가셨나요, 원장님 하셨는데요. 저희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라이브입니다. 제주 노영동에 위치한 네, 로즈앤위엄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원래는 고향이 서울이시. 아니, 전 부산이에요. 부산이신가요? 네. 오, 제주도에서 만족하며 네. 살아가고 계십니다. 네. 동백나무님이 원장님 조기 폐경 증상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얼굴 화끈거리고 땀도 계속 나고요. 밤중에 자꾸 깨서 너무 피곤하고 가슴도 막 두근거리고 평소에 무기력하고 우울합니다. 요즘 생리량도 점점 줄어들고 주기도 길어지는데 아무래도 조기 폐경 증상인 것 같아요. 이 증상 관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나이가 젊으시면 저는 호르몬 치료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물론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100세 시대고요. 네. 그 근감소증이나 그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더 빨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60, 70에도 어느 정도는 산책하고 여행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네. 이런 증상들이 힘들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한번 해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근데 호르몬 치료가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고요. 합격을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방 상태도 한번 검사를 해야 되고 혈액 검사 결과라든지 다른 질환은 없는지 이런 걸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호르몬 치료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합격 판정 받으면 이제 호르몬 치료 하시면 제일 좋죠. 네. 네. 건강이 최고님 50세 여성인데요. 갱년기 증상이 특별히 없어도 이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거는 의사마다 되게 의견이 달라요. 이게 얼마나 이제 급진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70세, 80세까지만 되더라도 그냥 내가 있던 근육 써가지고 한 20년 쓰고 죽으면 되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70, 80대도 걸을 수 있어야 되고 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근력량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내가 아무리 먹는 걸 잘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근육량을 늘리거나 진짜 통뼈가 아닌 이상은 그냥 일반적인 저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저 같은 이런 체형에 저같이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호르몬 약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자, 우리가 사실 갱년기를 주제로 또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또 좀 여러 차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비욘디 검색창에 검색을 로즈앤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갱년기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갱년기 여성에게 선물하면 좋은 추천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갱년기에 대한 주제로 여러 차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또 추가적인 정보 얻기 원하시면은 다시 보기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러고 보니 뒤에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너무나 예쁜 숲 뷰에서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또 갱년기 여성의 엄마를 두고 계시다면은 특별히 더 많이 표현하고 또 추천해드린 책도 선물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딸, 오늘 어버이날이야, 우리 딸들. 아, 이렇게 갑자기 또 엄마 모드로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되게 탁 한 대 맞으면서 내가 먼저 해야겠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부모님 가깝다는 이유로 내 맘 알겠지 하고 표현 안 하는데 은근히 또 기대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정말 늘 감사한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뜻깊은 어버이날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 로즈앤위엄 박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